안녕하세요. 명언의 방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명언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알아보겠습니다. 5번은 왜라고 물어라. 대다수 사람들이 5번의 왜라는 순차적 탐색 방법을 이용할 때 답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도요타 직원들은 아래와 같이 5번을 묻는다. 첫째, 왜 그런가? 둘째, 이 정도로 괜찮은가? 셋째, 무언가 빠뜨린 것은 없는가? 넷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당연한 것인가? 다섯째, 좀 더 좋은 다른 방법은 없는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올바른 결정이고 다음으로 좋은 것은 잘못된 결정이며 가장 나쁜 것은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 것이다. 나쁜 결정은 딱 2가지다. 하나는 결정의 시기를 놓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에 내린 결정이 잘못됐음을 알면서도 바꾸지 않는 것이다. 유능한 경영인은 결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결코 미루지 않는다. 실패한 결정 10개 중 8개는 판단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제때 결정을 못 내렸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승패의 확률이 5할일 때에 싸움을 거는 자는 어리석다. 승률이 1, 2할일 때라면 당연히 싸움을 걸지 않을 테니까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9할의 승률이 7할의 승률보다 낮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포인트다. 그 이유는 승률이 9할 될 때는 모든 것이 뒤처지기 때문이다. 맞을 기회가 40% 미만일 정도로 정보가 적으면 행동을 취하지 말라. 하지만 100% 확실한 정보를 갖게 될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 왜냐면 그때가 되면 너무 늦기 때문이다. 새로운 일은 되게 애매하고 길 또한 꼬불꼬불해 목적지조차 알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다고 정보가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쟁이가 되었다가는 새로운 것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일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경우 나는 그 일의 성공 확률이 6할에서 7할 정도이면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많은 이들이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 갈채를 보내고 비난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면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해도 좋다. 바보들이 동의하고 있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조롱하고 무시한다면 적어도 이것 한 가지는 확신해도 좋다. 적어도 당신이 현명한 행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어떤 일에 대해 모든 팀원이 동의한다면 최종 결론을 미루고 그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시간을 가져야 한다. 올바른 결정은 반대되는 의견이나 다른 관점의 충돌에서 생성된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의견의 일치가 아니라 불일치이고 모두의 의견이 일치한 경우라면 결정해서는 안 된다. 성과를 올리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의견의 불일치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어려운 결정을 무작정 미루는 것, 단 한 사람의 마음도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기여도와 상관없이 모두를 똑같이 친절하게 대하는 것, 리더의 이런 행동 때문에 정말로 미치는 쪽은 그 조직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사람들 뿐이다. 소통은 기업 경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기업 내 소통의 중요성을 직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2개의 숫자가 있는데 바로 2개의 70%다. 첫 번째 70%란 기업 경영자들은 실제 70%의 시간을 소통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70%란 기업의 문제 중 70%는 소통의 장애로 야기된다는 것이다. 어떤 지적인 바보도 사물을 더 크고 더 복잡하고 더 격렬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그 반대편으로 나아가려면 약간의 천재성과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만약 당신이 어떤 것을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당신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나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승진시키는 걸 주저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말 뭐가 사실인지를 말하는 반항적이고 고집센, 거의 참을 수 없는 타입의 사람들을 항상 고대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많고 우리에게 이들을 참아낼 인내가 있다면 그 기업의 한계란 없다. 나는 건설적인 갈등을 좋아한다. 그리고 사업상의 현안에 대한 최선의 결정을 도출해내는 개방적이고도 진솔한 토론을 좋아한다. 만일 한 가지 아이디어가 철저히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토론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면 그것은 시장에서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만일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는 등의 일을 하지 마라.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줘라.
비전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지도자의 역할은 비전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비전을 받아들여 자신의 비전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조직의 모든 에너지가 같은 목표에 집중될 수 있다. 그때 비전이 실현된다. 리더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는 사업을 위해서 내려다보며 동시에 내부에서도 볼 수 있는 균형 잡힌 안목이다. 훌륭한 리더는 15분 안에 6만 피트 상공에서 지면까지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 리더가 구름 속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것이고, 땅에서만 있으면 미래를 예견할 수 없다. 작고 사소한 일은 이익이라는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가르면 된다. 하지만 중요한 일은 단순한 이해득실로 의사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크고 중요한 일은 이해관계를 떠나 무엇이 올바른가라는 기준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기준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말해 회사가 망해도 괜찮고 개인이 죽어도 괜찮다. 그만큼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큰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지희가 추진하는 모든 일에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다. 나는 어떤 아이디어나 메시지를 조직 전체에 전달하고자 할 때 한 번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해본 적이 없다. 나는 어떤 중요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수년에 걸쳐 온갖 종류의 회의 때마다 수없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 나중에는 아예 신물이 날 정도였다. 비전이나 경영이념, 경영자의 의지를 전파하는데 첫 술에 배부를 순 없다. 직원들은 최초 3번에서 4번까지는 또 같은 소리 안에 5회에서 6회 정도 되면 아무래도 중요한가 보다라고 생각한다. 10회 정도 되어야 경영자의 본심이 제대로 전달되어 반응을 보이게 된다. 지난 가을 조금 풍년이 들어 백성의 식량이 약간 넉넉해졌기에 내가 밤낮 걱정할 일이 조금 줄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안한 생각은 기근이든 해보다도 도리어 더 심하도다. 대개 인정이란 조금만 편안하면 소홀해지기 쉽다. 옛말에 척박한 땅의 백성은 부지런하고 기름진 땅의 백성은 게으르다고 했는데, 나는 풍년든 해의 백성은 게으르다고 말하겠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만큼 어렵고 힘든 일은 없다. 왜냐하면 현재의 제도와 시스템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개혁을 도와줄 사람들은 새로운 질서가 가져다줄 혜택에 대한 모호한 그림밖에는 없다. 강력한 적과 미온적인 동지. 이것이 혁신이 성공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이다. 높은 성과를 내는 사장들은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었다. 중간 성적의 사장들은 제조에만 신경을 집중했고, 성과가 낮은 사장들은 오로지 자신의 지위에만 관심이 있었다. 성과가 높은 사장은 부하 직원을 낙관적으로 보는 반면, 성과가 낮은 사장들은 부하 직원들의 능력을 기본적으로 불신하고 있었다. 성과가 나쁜 기업에서는 사람이 잠자고 있다. 그 사람들이 나쁘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시간을 잊을 정도로 집중할 수 있는 감동적인 일에 종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들이 몰입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시작 단계에서부터 관여한 일은 끝까지 지지하게 된다. 상사가 아무리 면밀하고 논리적인 계획을 제시하더라도 직원에게 그것은 그저 명령일 뿐이다. 하지만 직원이 그 아이디어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면 같은 아이디어라도 이제는 그 직원의 개인적 사명이 되는 것이다. 맨 꼭대기에 앉아서 명령만 내리려고 하지 말라. 직접 뛰어들어 일이 돌아가는 전체 과정을 알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면서 임무를 완수하도록 격려하고 전투 정신을 주입해 주어라.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한다는 마음을 품게 해라. 훌륭한 리더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스스로 한직이 아니라 조직의 중심에서 일한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즉, 구성원 개개인이 조직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일에서 의미를 찾는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수많은 유머로 칭찬과 인정을 받았는데 단 한 번도 지겹거나 신물이 난 적이 없다. 그리고 그때마다 나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다. 불행히도 대부분의 리더들은 직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아보는 데는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는 반면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을 알아주는 데는 인색하다. 나는 항상 리더들에게
직원들이 잘하고 있는 것을 찾아내는데 적어도 일주일에 1시간씩은 투자하라고 충고한다. 가장 성공한 기업 회장에서 슈퍼마켓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원하는 것이 있다. 유능하고 일을 가장 잘한다는 말과 더불어 그들이 기울인 노력을 남들이 알아주는 것이다. 조금만 더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좋은 직원을 훌륭한 직원으로 탈바꿈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기도 하다. 길게 보면 가끔 속임을 당하거나 실망할 위험이 따르더라도 신뢰를 듬뿍 보내는 것이 무능하거나 성실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지혜롭다. 부하를 단속하려면 먼저 자기 행실을 올바르게 가져야 한다. 자신이 올바르게 행동하면 엄명을 내리지 않아도 지시대로 들을 것이요. 자신이 부정한 행동을 하면 아무리 엄명을 내려도 듣지 않을 것이다. 리더는 삿대가 되어야 한다. 배가 수심이 얕은 곳에 걸려서 나가지 못할 때는 삿대질을 한다. 그럴 때 고마운 것이 삿대이다. 하지만 그 위기를 벗어나 배가 순풍을 만나 쏜살같이 달릴 때 삿대가 배 위에 나타나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면 배 위에서 아무 일도 못한다. 배가 잘 달릴 때는 삿대는 배 어느 한쪽에 보이지 않게 누워 있어야 한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맡기고 그를 신뢰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만큼 한 사람을 성장시키는 일은 없다. 좋은 최고 경영자는 일상적 업무까지 매번 통제하지 않는다. 경영자의 직무는 발전적인 업무 체계를 수립하고 유능한 직원을 배치하며 일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만일 직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경영자가 나서서 감독해야 한다면 이는 직원을 잘못 뽑았거나 업무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CEO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눠주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을 결코 자신이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당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늘어날수록 당신 외에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에 당신이 쏟아부을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도 늘어난다. 권한이양을 빙자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무책임한 것이 없다. 무책임한 권한이양은 조직의 질서를 혼란시키고 활력을 저하시킨다. 부하에게 지울 수 있는 책임은 한정된 직무상의 책임에 국한되며 일의 성사, 공과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책임자가 져야 한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권한을 위양하여도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는 책임불변의 원칙이다. 위대한 리더는 책임을 질 때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그의 추종자들보다 자신을 더 높은 곳에 두지 않는다. 만일 위대한 리더가 되고 싶다면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만 한다. 우리 회사 조직은 역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다. 내가 가장 밑바닥에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바로 섬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리더가 되기로 선택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기로 선택한 것이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로부터 무언가를 얻는 것이다. 가장 많은 학생을 가르치기보다는 가장 많은 스승을 키우는 사람이 진정한 스승이다. 가장 많은 추종자를 거느리기보다는 가장 많은 리더를 키우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이다. 훌륭한 리더는 최소한 3년 이내에 자기보다 3배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을 3명 이상 육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 상사의 업적은 부하들의 능력을 통해 달성된다. 진정으로 훌륭한 지도자는 부하 직원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임을 아는 사람이다. 부하 직원들이 A를 받도록 힘써라. 그러면 상사인 본인은 A를 받을 수 있다. 부하 직원을 성공시키는 임원이라는 명성을 구축하라. 부하 직원을 리더로 키워주는 상사가 많아야 조직이 발전한다. 자율성이 보장된 집단이 그렇지 않는 집단보다 생산성이 4배나 더 높다는 게 실험을 통해 밝혀졌다. 전 직원이 리더처럼 행동해야 기업의 성과가 향상된다. 그동안 나는 노자에 나오는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은 그에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만 못하니라는 말씀의 신봉자였다. 그러나 최근에 경험을 통해 사람에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은 굶겨서 바닷가로 보내는 것만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말이 어떤 일을 하게 하는 조련사는 위대한 조련사가 아니다. 위대한 조련사는 말이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게 만든다.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고민을 하면서 변화가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런 결론은 마침 섬광처럼 순식간에 이뤄진다. 이것이 깨달음, 즉 통찰의 순간이다. 반면 바뀌어야 한다는 명령을 들으면 그 명령이 아무리 논리적일지라도 뇌가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어라. 그들의 잘못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어라. 절대 애매모호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나는 3분을 야단치기 위해서 3시간 동안 고민한다. 야단이나 꾸중에는 분명히 의욕 저하와 함께 생산성의 저하가 있다. 그래서 야단치는 사람은 신중해야 하고 3시간을 투자할 정도의 열정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꾸중이다.